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평상시에 사주 역학이나 아니면 풍수관계, 부동산 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혹시 어디에서 배우고 싶은데 제대로 배울 데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한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 행운의 신 사주풍수연구소 멤버십 회원을 현재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따로 유튜브에서 올리지 않는 영상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게끔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 멤버십 회원 4단계가 있는데 관심을 갖고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입 방법은 쉽습니다. 제목 옆에 구독이 있고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면 거기 절차에 따라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민주당 중에서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만한 사람들 사주에 관계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야권에서 자천, 타천으로 나올 만한 인물들 몇 사람을 선정을 해서 일단 그 사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청와대 전경이 있는데요. 과연 야당에서 청와대에 들어갈 사람 대통령 당선자가 나올지 아니면 민주당 측에서 나올지 실제로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사주의 기운을 갖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100% 맞는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다 해서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사주 팔자를 중심으로서 저도 사주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주 팔자에 이 사람이 이런 기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데 괜히 끝까지 제 얘기를 듣지도 않으면서 댓글만 보면 제목만 보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또 여야의 지지율도 상당히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누르고 뭐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이런 기사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다만 뭐 지지율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추세나 흐름이 약간 변화가 감지된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좀 상당히 좀 올라간다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뭐 저는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야권에서는 뭐 이낙연 대표나 그리고 이재명 지사 그리고 여기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정세균 총리 정도 이렇게 유력한 후보군으로 볼 수 있고요. 야권에서는 뭐 윤석열 총장이 여권으로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주목을 받는 사람들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다는 점을 참고 삼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추미애 장관하고 같이 대립각을 세우고 현 정부에 대해서 약간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얘기한 바도 없고 자기가 뭐 심정적으로는 대부분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뭐 아직까지도 시간의 흐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고건 총리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했던 분도 굉장히 거론은 됐지만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도 남아있고 수많은 변수가 남아있다라는 점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되
야권 주자로서 지금 현재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 한번 살펴보고요. 다른 분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후보군 중에서는 그래도 뭐 홍준표 전 대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었고요. 또 안철수 대표도 출마를 했었죠. 이 두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변동이 없는 한 다시 한번 출마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후보까지 나갈지 안 나갈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두 사람의 사주도 한번 기운을 살펴보면서 2022년 그때 운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 날입니다. 수요일이고요. 그날의 그 운기와 일진을 보면 이민년입니다. 2022년 그리고 개묘월 신유일 정유 이 시간은 보통 저녁 6시 정도에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유시로 일단 보고요. 무슨 뭐 결과는 자시 정도 아니면 축시 정도에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다자 대결 구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도 지금 분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재명 지사나 뭐 또 아니면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 쪽에 한 사람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뭐 문바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들이 부르는 말이고 친노나 친문 계열에서 한 사람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도 내가 독자적으로 나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거기서 후보가 안 되면 또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야권도 만약에 윤 총장이 나온다고 하면 국민의 힘으로 갈지 아니면 독자 정당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독자적으로 정당 아니면 다른 사람 해쳐 모여야 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힘을 키운 다음에 합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안철수 대표나 홍준표 대표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날의 일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날은 계절로 따진다고 하면 봄 초봄의 기운이고 그날의 일진은 신유일이기 때문에 신금의 기운이 좀 더 강한 그날의 일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제가 다른 영상에 사주 설명한 건 많이 나와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많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풀이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경자년생이고 태어난 날이 경진일에 금수 상관격 사주이기 때문에 금수 상관격은 화의 기운, 관의 기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의 시에 태어났다 한다고 하면 뭐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정관성이 강해서 그것을 용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운이 갑오대운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운만 놓고 보면 대운의 운기로서는 굉장히 좋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다만 이민년이라고 하면 2022년 또 그날의 일진이 신유일이기 때문에 신유일의 월지로 본다 하면 파살이 되고 기문간사 때문에 좀 여러가지 좀 신경 쓸 일이 생기겠지만 일단 시간은 정유시가 되고요. 그날의 일진이 그 다음에 시간 말고 일진은 신유일이기 때문에 또한 금기도 좀 강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아주 나쁜 그날의 선거일은 아니고 대운상으로 봤을 때 화의 대운으로 오기 때문에 실제로 운기도 대운만 놓고 보면 일단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것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무소속 국회의원이고요. 53년생입니다. 계산년생인데 일단 이게 정확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데 11월 20일생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저는 뭐 이때 당시는 거의 다 음력 생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양력으로 이걸 사주를 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계사상의 개, 월의 을, 해일 또 다음에 시간은 정확치 않습니다.
축시라고 하면 또 해자축, 수국의 기운이 있고, 사주만 보면 지금 정인, 인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이렇게 인성이 강하면 재성의 기운이 용신의 기운으로 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릿하는 을목이 어떻게 보면 부평추처럼 호수, 저수지에 이렇게 딱 연꽃처럼 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수다 목보라 했습니다. 수가 많으면 나무의 기운은 떠다니게 되는데 그러한 형상이고, 또 실질적으로 사회 역마충도 되고, 또 이런 기운을 보면 편인과 정인, 인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모자 멸자라 했는데, 이렇게만 놓고 본다고 하면 관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사주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민년이면 또한 기운적으로 보면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인목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사주가 굉장히 좀 강한, 어떻게 보면 인성이 강해서 강한 사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을목의 입장에서는 강하다고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이 들어오면 인의 한목기로 바뀌기 때문에 그나마 떠다니는 나무의 기운이 조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천간의 기운이 또 임수로 오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진을 보면 신유일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물속에 떠서 이렇게 떠다니고 여리여리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신금이 와서 들이친다고 하면 좋지 않고요. 또 금생수의 기운으로 해서 더더욱 물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사주를 보면 정확치가 저는 않다, 이 사주가 아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법고시, 물론 뭐 인성이 강하니까 뭐 인성의 기운을 받는다고 하면 뭐 공부도 뭐 나름대로 잘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홍 대표의 지금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 사주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나와 있는 대로 한다고 하면 그날의 운기는 그다 이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사주를 보면 이민생이고 호랑이 띠죠. 이민월에 을미 백호, 병술 백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간은 차치하고요.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운 자체는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왕의 기운을, 음간으로 봤을 때 12운성이 제왕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기운이 있고, 또 을미 백호대살 갖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을목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고집이 셉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유순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고집이 굉장히 셀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이루려고 하는 게 있고, 또 정인도 있기 때문에 사주는 상당히 신강한 사주인데, 이 사주가 맞다고 하면 관운이 없습니다. 관이 없어서 무성한 잡목처럼 자라난 풀기를 좀 잘라주고 가지치기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기운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인미 기문간살이 있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봤을 때 촉이라든지 이런 건 예리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사주의 관운을 크게 타고나지 못했고요. 또한 다행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제 대운상으로 보면 무신대운에 왔는데 정관의 기운이 와서 대운의 기운은 좀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운이 신유일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본다고 하면 뭐 아주 나쁘진 않지만, 또 이민년 개묘월이기 때문에 일진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만 그때의 기운은 좋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신축년은 뭐 이분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충이 돼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여러 가지 흐트러지고 재물의 기운이라든지 뭐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한 해입니다. 내년에 대통령 후보 뭐 야당이 합쳐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철수 대표한테는 내년은 좀 괜찮다. 하지만 이민년의 그 3월 달에 신유일 날도 아주 나쁘진 않지만 연운과 월운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제3의 후보군으로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홍정욱 전 의원인데, 일단 나이가 가장 어립니다. 경술생이니까 70년생이고 김효 개사일인데, 일단 이것도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치는 않습니다. 다만 나이가 제일 어리고 이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기회는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일단 사주의 기운만 놓고 보면 관은 뭐 편관 정관 다 있지만 사주의 기운은 굉장히 좀 약한 신약한 사주입니다. 신약한 사주고 재성의 기운이 정제를 깔고 있지만 묘술 합화의 기운으로 화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재성의 기운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대운 쪽으로 보면 지금 갑신대운, 을류대운의 신유술, 금생수, 인성이 대운으로 가기 때문에 좀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민년은 뭐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임팩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간단하게 이 사람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사람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홍정욱 이 네 사람이 사주의 기운을 놓고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홍정욱은 일단 간단하게 앞서 말씀드릴까 빼고요. 자, 이민년, 개묘월, 신유일을 이 세 가지 기준만, 이 기둥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3주라고 하는데 시간은 뭐 크게 영향은 미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기적으로 조금 좋다 이렇게 보여주면 일단은 뭐 일진만 놓고 보면 안철수 대표한테 좀 유리하고요. 그렇지만 연운과 월운을 보면 안철수 대표한테 결코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운과 그 기운 이런 걸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한테 좀 유리합니다. 윤석열 총장한테는 대운의 기운.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금수 상관격으로 볼 수는 있지만 또 어떻게 억부용신으로 보면 또한 또 신약사주 약간의 약신약사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신유일날 기운으로 보면 또 신강하게 자기 기운을 도와주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거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관운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관운의 기운으로 본다고 하면 그날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화기가 하나도 없어서 윤석열 총장한테도 뭐 그렇게 썩 좋은 날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홍준표 대표 이 사주만 놓고 보면 뭐 일단은 굉장히 좀 불리해 보입니다. 불리해 보이고 지금 토의 기운이 좀 와줘야 되는데 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홍준표 대표한테도 불리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선거일의 기운을 놓고 보면 여기서 이것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다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나오지 않은 사람한테 누가 1등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샤인 볼트가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이 1등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온 다른 사람이 1등이 되겠죠. 그래서 좀 출발 선상에 좀 서봐야 상대적으로 누가 서로의 기운이 세고 누가 또 궁합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길을 갖고 있는지 이걸 놓고 봐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출발 선상에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 다시 누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만 놓고 본다고 하면 딱히 여기서 누가 대권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경적인 요인 이 사람의 관상이라든지 이름의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풍수적인 기운 또 조상의 묘자리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다. 이 부분을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20대 대통령이 될지 잘못 궁금하지만 제가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올려놨었고요. 지금 야권 후보에 대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 중에서 누군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날의 운기를 좀 받을 때 좀 강한 사람이 있겠지만 대체로 좀 고만고만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된다고 하면 다자간으로 대통령 선거일에 다자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출발선상에 서서 후보가 결정되며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누가 되겠다 서로를 맞춰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끝내고요. 일단 여권과 야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강 지금 7, 8명, 뭐 옛날에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세 사람처럼 확실한 주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자기하고 생각이 맞지 않다 그래서 괜히 흥분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다른 분한테도 뭐 보여주실 수 있으면 공유도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멤버십 위원회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